물생활 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 되실 거예요. 취미로 물생활하던 제가 전문가분들께 교육도 받고요. 자격증까지 취득한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교육이 2일간 진행되는데 그 내용이 관상어, 물생활 장비, 해수어, 양서류, 파충류, 수산질병, 아쿠아스케이프까지 이걸 다 배울 수 있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말도 안 되지만 무료입니다. 저는 이 교육에서 아쿠아스케이프 대회 심사위원이신 전영주 작가님도 뵐 수 있었는데요. 대회 제출용 사진 찍을 때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치는 게 점수를 더 잘 받는지 그런 평소 듣기 어려운 팁들도 꽤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 포함해서 지금부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교육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분들에게 이 과정이 특히 적합한지 제 주관적인 의견도 모두 담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후기는 올해가 아닌 작년 2025년에 제 교육 경험담이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저는 그동안 혼자 유튜브 보거나 수족관 다니면서 곁눈질로 물생활을 혼자 배웠어요. 그렇게 가볍게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었는데 점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성 쪽에 아쿠아리스모라는 유명한 수족관이 있는데 일을 제대로 해보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파트타임에 지원해보기도 했었어요.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유료 교육기관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별 생각 없이 물생활도 자격증이 있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마침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관상어협회라는 곳에서 주관하는 거였는데 관상어 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이었어요. 자격 취득 시험을 위한 교육도 함께 제공하더라고요. 경기도 시흥이랑 부산 두 곳에서 했었어요. 자세한 커리큘럼은 아직 공지 전이었는데 그냥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하고 전화로 문의드렸거든요. 그랬더니 2일간 종일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좋은 기회다 생각은 했지만 교육 퀄리티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근데 거의 교육일이 다 돼서 세부 교육 시간표가 공지가 떴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물생활 관련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각 분야에서 진짜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진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 기대가 됐습니다. 교육 당일날 차를 가지고 시흥 거북섬 아쿠아 펜랜드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건물 대부분이 수족관 관련 업체나 사무실이더라고요. 교육 주관하는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도 여기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 강의실이 있어서 가보니까 뒤쪽에 교육 시간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틀간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고 진짜 좋은 기회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교육 시작 전에 교재로 두툼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건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하셔서 두고 왔어요. 이틀간 총 7개 과목인데 각 2시간 정도씩이었고요. 각 과목별 내용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교시는 아쿠아프로의 방윤태 대표님이셨고요. 관상어 산업 동향이랑 생태학 관련 이론적인 내용이었어요. 인터넷이나 물생활 책에서 관상어랑 수초 이름 보시면 가끔 끝에 SP가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뭐냐면 세부 종들이 새로 발견되면 매번 분류해서 학명을 붙여주는 게 정석이래요. 근데 요즘에 너무 새로운 종이 자주 발견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다 정식 분류를 못해서 임시 학명이란 의미로 SP를 표기해 준 거라고 해요. 2교시는 강남수족관 이병일 대표님이셨어요. 전에 우연히 가본 적이 있는 수족관이라 반가웠습니다. 물생활용품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용품은 저도 사용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수조, 여과기, 모터, 히터, 바닥재, 기포기, 조명, 사료 이런 용품 전반을 총망라해서 훑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기존에 제가 알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교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에 계시는 전민민 박사님이셨는데요. 제주도 연구소에 있는 초대형 수족관에서 직접 생물도 번식시키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브리딩 관련이나 관상어 관련 법률, 멸종위기종 이런 유익한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은 솔직히 저한테는 약간은 어려웠어요.
4교시는 관상어의 병이랑 그 치료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수산질병에 대해 메디피시 수족관 조영삼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구피에게 흔하게 걸리는 칼럼나리스라는 병이 있거든요. 입 주변에 지느러미가 부식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이래요. 그래서 아프다고 산소를 세게 틀어주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약욕시킬 때도 산소 틀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 말고도 슈도모나스, 백점충 이런 다양한 질병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이 됐어요. 5교시에는 경기 해수어의 임재우 대표님께서 해수어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많이 키우는 예쁜 해수어는 상당수가 양식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멀리 해외 바다에서 야생종을 잡은 것을 수입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스키머라든지 해수어 관련된 지식과 장비에 대한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6교시는 서울 랩타일 이철주 대표님께서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혹시 양서류와 파충류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정확히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게 물과 얼마나 친숙한지로 구분하면 쉽더라고요. 어류는 당연히 물이랑 가장 친숙하고요. 파충류는 의외로 물을 싫어합니다. 얘네들 중간에 있는 게 양서류예요. 푸록, 도롱뇽, 뉴트 이런 애들이 양서류인데 육지에 살면서도 물도 꽤 좋아하는 거죠. 파충류는 잘 아시다시피 도마뱀, 육지 거북, 뱀이 대표적이고요. 전에 물이 흐르는 비바리움 만들어서 만만해 보이는 크레스티드 게코 한번 키워볼까 생각했었거든요. 파충류인 크레를 뭣도 모르고 이렇게 키웠다가 고생시킬 뻔했어요. 마지막 7교시는 드디어 아쿠아스케이프 시연 시간이었습니다. 전영주 작가님께서 교육을 맡아주셨는데 작가님은 아쿠아스케이프 대회에 지금도 계속 출품을 해오고 계시고요. 국내 대회인 KIAC에서 심사위원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본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시연을 위해서 가로 90cm 세자 어항을 준비하셨는데요. 샌드, 유목, 어항 모두 챙겨와 주셨어요. 마침 제가 앞쪽에 있어서 강의실까지 나르는 거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전용주 작가님은 하영아빠라는 닉네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에는 IAPLC라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66위를 하셨다고 해요. 이 작품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쿠아스케이프 하면 생각나는 기본적인 컨셉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아마 의도적으로 좀 도전적인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얻으신 결과라 순위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쿠아스케이프 시연을 해주시는데 하나하나 돌을 놓으시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의 약간 초보적인 질문에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게 아쿠아스케이프 대회 준비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팁이나 트렌드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대회 나갈 실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관심은 많이 가더라고요. 일단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그림자였는데요. 어두운 부분을 30%에서 60%까지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자주 강조하신 부분이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시연하실 때도 돌이랑 유목의 크기나 배치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의도하신 구도를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에 수초는 너무 깔끔하게 새로 심은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평가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미리 심어서 대회 제출용 사진 촬영 시점에는 살짝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자라 있어야 하는 거죠. 샌드 깔아서 만든 길도 너무 깨끗하면 감점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자연스러움이 너무 과해서 산만해 보여도 좋지 않고요. IAPLC 대회의 경우에 최근 심사 트렌드는 특히 크고 굵은 소재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엔요.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더 좋은 돌이나 유목을 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너무 대놓고 따라해서 기존의 다른 수상 작품들이 연상되면 또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최종 작품 사진 찍을 때 물고기 군영하는 모습도 중요했는데요. 물고기가 돌이나 유목 뒤쪽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돌아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팁들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났어요. 이후에 바로 시험을 보는데 많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고요. 열심히 강의 듣고 시험 전에 필기한 부분만 한번 훑어보면 대부분 합격하실 수 있는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하고 나서 약간의 발급 수수료를 내고 자격증서와 자격증 카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걸로 어디 취직이 보장되거나 누가 뭐 진짜 전문가라고 알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교육을 잘 들었다는 마침표를 찍는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 성취감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부산 쪽에도 교육이 열리던데 거기서는 수족관 현업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강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참석한 경기도 시흥 교육에서는 저처럼 비전문가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들었는데 올해는 벌써 지난달에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조금 빨리 올려드릴 걸 아차 싶었습니다. 한국관상어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가 미리 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관련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최근 관심이 많아진 수초도 별도 과목으로 포함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교육에 관심이 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이 분명 좋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무료 교육이 엄청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유 시간에 듣고 왔기 때문에 만족도가 특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와 다르게 교육 참석을 위해서 무리하게 휴가를 내야 되시거나 일 또는 학업을 제껴야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권하기에는 다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평일 교육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이 교육에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모두 각자 현업에 계신 분들이셔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따로 빼서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 전문가이시지만 강의 전문은 아니세요. 이 강의만을 위해 따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하실 여유까지는 없으신 바쁜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제 추측인데 뭐 대단한 특혜나 수익이 있어서 교육을 해주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업계에 먼저 자리 잡으신 선배님들께서 약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유료로 진행되는 상업적인 클래스처럼 각 잡힌 형식의 집중적인 교육을 기대하고 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전달드린 느낌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생활 고수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유익하고 편한 시간이었다가 제 총평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정보나 저의 소소한 물생활 모습 앞으로도 계속 올릴 테니까 자주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